홍준표가 너무 딱하다. 오늘 제목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지요. 법적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은 정치인들, 정치꾼들이나 하는 말이지 법조인이 할 말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덕분에 홍준표가 과대 포장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당의 노른자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 왔던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홍준표는 작가 송진아가 지적한 것처럼 모래시계 검사도 아니었고, 그런데 홍준표는 자기 자신이 모래시계 검사인 양 이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 덕분에 홍준표는 보수 쪽에서 빨대를 꼽고 단물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쫓겨난 자가 홍준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의 공소 취소 문제를 민주졸개들이 사활을 걸면서 목숨까지 걸고 살리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홍준표가 한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YS 시절에 포철 박태준 사건을 인용하면서 선고가 끝난 후에 이런 공소 취소 문제를 거론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말하면서 박태준 때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때에도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면서 선거 전에 공소 취소를 처리하려고 정무적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걸 논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을 감싸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당 대표를 했던 홍준표의 입에서 아무리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재명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포철의 박태준식으로 국민적 합의와 그리고 정적인 합의를 통해서 없애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참 묘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홍준표다운 그야말로 출세를 위해서 위선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야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온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정은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둔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은호의 주폭 사건과 관련해서 30년 전에 모호한 사건을 선거의 쟁점으로 잡는 것은 참 아쉽다. 네거티브 유혹은 늘 판세를 요동치게 하지만 결국 될 사람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오세훈이 정원호의 과거 주폭 사건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삼자 오세훈에게는 너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오세훈과 홍준표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한동안 한 솥밥을 먹은 정치적인 동지인 오세훈에게 가슴에 비수를 꼽고 정원호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호한 사건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음주 상태로 옆자리에 있던 A씨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누가? 정원호가.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6년 7월에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정원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것이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모호한 사건이다. 정원호가 이 소리를 듣자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오세훈을 향해서 홍준표에게서 보수의 품격을 배우라 이렇게 역공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공작 정치는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홍준표의 당부대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호 이자도 아주 뻔뻔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공작이라고 표현하다니 그러면 판사가 공작에 대해서 넘겨줬다는 얘기입니까? 사기치는 것을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오세훈이 정책 토론을 갖자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어도 이를 거절한 자가 바로 정원호였지 않습니까? 정원호는 정책 토론도 토론이지만 지저분한 여성 직원과의 그 소문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칸쿤 여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한 달여 동안 아주 시끄럽게 비리라든가 지저분한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노정되지 않았었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아온 잔데 하기야 이재명이가 이런 짓을 하면서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또 정원호를 아끼면서 직접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미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쏟아질 비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가르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 바른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주 중도적인 입장으로서 이 비난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쪽으로 자신의 변신을 최대한 합리화시키는 조열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페이북에다 그런 글을 올린 바 있었죠. 20, 30대에는 열정으로 살아왔다. 검사 시절에 재미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 5, 60대에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아왔다. 70대 노년의 나이에는 석양에 지는 붉은 노을처럼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노라. 이런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아니 이재명과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홍준표답다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대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한동훈이 딱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홍준표를 향해서 품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탈영병 홍준표가 민주당으로 월부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홍준표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 아주 시원하게 홍준표를 망신 주었습니다. 홍준표가 정은호의 축복 사건 자체를 감싸고 돌자 아주 멋지게 돌려차기를 시도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탈영병, 월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홍준표를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박정훈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홍준표를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아니 자리에 눈이 멀어 나라 팔아먹는 것 그가 일반용이나 하던 짓이지
홍준표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에 총리시켜달라고 침 질질 흘리며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더니 소용이 다하자 침 뱉고 돌아선 자가 바 홍준표 아니겠는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받아 먹으려고 여기저기 부욕질까지 하고 있다. 당 대표를 한 사람이 70이 넘어 보수와 우리 당까지 팔아먹는 것을 볼 때에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친일파를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일제처럼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도 홍준표를 앞세워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를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소리는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정원에게 한마디 건넸는데 내가 30년 잠실 토박이다. 뜨내기들이 송파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박정훈의 지역구가 송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아직도 마음 같아서는 평택의 유의동, 부산 북갑에서는 박민식이 됐으면 좋겠고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재선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어려우니 안타깝기도 하다. 내가 있던 당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으면 좋겠는데 지선 후에 당권이나 노리는 자들의 준동이 그야말로 자심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쏟아낼까? 이재명과의 만남이 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없었던 모양일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박정훈에게 이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아주 새까만 후배죠. 배현진과 한지아에게서도 망신살 뻗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었습니까? 자기 말로는 대선배고 원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망신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추해지고 있는지 추해지더라도 사람의 폐알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보수의 5선의 의원이었다. 광역 단체장 3번씩이나 했고 당 대표를 2번씩이나 했던 그야말로 노른자비를 다 누리면서 30년 정치를 울고먹었던 홍준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던 자가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을 만날 때에 백수라 밥을 먹여준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에게 갔었고 밥만 먹고 왔을 뿐 다른 약속은 없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재명과 홍준표가 나눈 얘기에 관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매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장동혁을 아주 몰아붙이고 해산될 정당이고 이번 지선에서는 볼 것도 없이 참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독소를 퍼부었었는데 갑자기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결론입니다. 홍준표 당신이 늘 얘기해왔듯이 내가 보수의 원조다. 보수를 30년간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원조다. 바로 장본인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보수의 상징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당에서
원로 대접도 못 받을 뿐더러 선배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지 사뭇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석양해지는 붉은 노을처럼 나라 위에서 일을 해 보겠다. 그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제발 입 조심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의 추한 모습, 정말 딱한 모습을 제목으로 삼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